평생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 졸이던 며느리의 절망적인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도저히 더는 못 모시겠어요. 요양원에 모셔야 해요. 시어머니의 치매 진단은 이미 1년 전. 하루하루 악화되는 상태에 이선옥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미 결정한 거잖아.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다고. 아들 이진수의 냉정한 판단이 가족의 운명을 바꾸려는 그 순간. 이선옥, 너 참 착한 애였는데. 갑자기 맑아진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여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나기 시작한 진실의 순간들. 지금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선옥님의 사연입니다.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 이선옥은 요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박말순의 서류가 들려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서류 끝이 살짝 펄럭거렸고 선옥의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새로 사실 곳이에요. 말순은 대답 없이 그저 멍한 눈으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이제 1년. 처음엔 단순히 건망증이라 생각했던 증상이 이제는 선옥의 일상을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우리 집이다. 어서 내려줘. 선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죠. 매일 같은 말, 같은 착각, 같은 혼란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저쪽이 아니라 조금 더 가야 해요. 뭐라고?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내 집도 몰라? 이 버릇 없는 것.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선옥은 그저 핸들만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선옥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버릇없는 것나고 부르며 선옥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순은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어디 계세요? 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말순은 여전히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죠. 저녁 식사 시간, 이진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늘 그렇지 뭐. 요양원까지 갔다가 결국 데리고 왔어. 이진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미 결정한 거잖아. 할머니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다고. 선옥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까지 모셨던 지난 10년. 그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막상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은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밥 먹어요. 이진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말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옥은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말수는 침대 위에 앉아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그 노래는 선옥이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말순이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왜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옥의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순은 선옥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왔구나.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그 순간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은 선옥을 자신의 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오늘따라 말순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후회였을까요? 선옥은 그날 밤 요양원 입소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터였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망설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선옥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말순이 또 집을 나가려는 중이었죠. 선옥은 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직 새벽이에요. 말순은 선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런 일도 처음이 아니었죠. 선옥은 말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밖은 아직 어두워요. 위험해요. 들어가서 좀 더 주무세요. 이 악랄한 년이 날 가두려고. 내가 우리 애들 밥 차려줘야 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미 이런 상황에도 무감각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 안으로 말순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그날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아침 내내 집안을 헤집고 다니며 내 돈 어디 갔어? 를 연신 외쳤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어머니, 돈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내가 훔쳤지. 내 돈 다 어디 갔어? 도둑년. 말순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옥은 이미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이것이 치매라는 병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선옥은 말순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말순이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하지만 말순은 그릇을 보자마자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독 탔지? 날 죽이려고? 이 독한 년. 뜨거운 국물이 선옥의 손등을 덮쳤습니다. 아팠지만 선옥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흩어진 국물을 닦아냈을 뿐이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선옥은 그날 오후 다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말순을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진수에게도 연락해 내일은 회사에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죠. 선옥은 조심스럽게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실래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선옥, 너 참 착한 애였는데. 선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말순이 선옥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착한 애라는 말과 함께요. 지난 30년간 시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봐? 내가 틀린 말했어? 아니요, 어머니. 그냥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요. 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내 이름을 안 불렀다고 그래? 이상하네. 그 순간 선옥은 요양원에 걸었던 전화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어 취소해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이 순간적인 명료함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선옥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바로 옆에 놓여 있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때 말순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아, 물 좀. 선옥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말순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선옥을 부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말순의 방으로 들어가자 말순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 선옥아. 말순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치매가 없는 사람처럼요. 선옥은 망설이다가
말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당연하지. 우리 진수 어머니잖아. 선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은 이상하다는 듯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니?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옥은 어젯밤 늦게까지 말순과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요양원에 전화에 입소를 연기했습니다. 말순의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오늘 아침 선옥은 부엌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말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갓 지은 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말순은 밝은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 일어났니? 우리 아들 밥 차려주는 중이야. 선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순이 말하는 우리 아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일까요? 아니면 말순의 아들인 선옥의 남편을 말하는 걸까요? 어머니, 진수는 아직 자고 있어요. 진수? 아니, 내 아들 민호 말이야. 오늘 시험 있다고 했잖아. 선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말순의 둘째 아들, 즉 선옥의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은 지금 시간을 거슬러 과거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쳐다봐? 어서 민호 깨워. 학교 늦겠다. 선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의사는 치매 환자의 착각을 굳이 바로잡으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저 그들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해주는 것이 좋다고요. 하지만 이렇게 오래전 돌아가신 아들을 살아있다고 믿는 말순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밥상 차릴게요. 조금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넌 민호나 깨워. 선옥은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자고 간대요. 어제 전화 왔었잖아요. 말순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그럼 우리 둘이 먹자. 식탁에 앉은 말순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자상한 한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선옥은 이런 말순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30년간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참,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선옥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말순은 선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는 낯선 여자일 뿐이었죠. 이선옥이에요, 어머니. 아, 선옥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우리 민호 여자친구니?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착한 아이 같네. 우리 민호가 널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 말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선옥은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말순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내 집에 있어? 선옥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옥이요. 무슨 선옥? 난 널 모르는데. 도둑이지? 우리 집에 뭐 훔치러 왔어? 말순은 갑자기 부엌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옥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칼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꺼져.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말순은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고 그 과정에서 식탁 위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선옥의 발 주위에 흩어졌지만 선옥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와 슬픔이 뒤섞인 채로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이진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 이진수는 재빨리 말순에게 다가가
칼을 빼앗았습니다. 말수는 이진수를 보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야,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무서워. 이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말순을 방으로 데려가 안정시킨 후 이진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 선옥은 망설였습니다. 오늘 아침 말순이 보여준 따뜻한 모습과 방금 전의 공격적인 모습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는 죽음보다 길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사람을 서서히 조금씩 앗아가는 병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잠시 맑은 정신을 보이다가도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잔인한 병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선옥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자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말순이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선옥은 급히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또 나가셨나 봐. 이진수는 잠에서 깨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너는 그냥 자. 내가 모셔올게. 선옥은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새벽에 집을 나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 경찰서까지 가 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말순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다가가자 말순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왔어? 선옥은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선옥을 엄마라고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옥이에요. 엄마, 나 데리러 온 거지? 집에 가자. 무서워. 말순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죠. 경찰관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은 새벽에 파자마 차림으로 길을 헤매다 시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엄마를 찾았다고 했죠. 택시 안 말순은 선옥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순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자신의 엄마를 찾는 작고 무서워하는 아이 같았죠. 집에 도착해 말순을 침대에 눕히고 나서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말순이 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말순의 어머니는 말순이 5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 갑자기 어머니를 찾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김정우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우는 말순의 치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의였습니다. 말순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찾는 건 꽤 흔한 현상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종종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곤 하죠. 특히 불안하거나 무서울 때는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시기, 즉 어머니가 곁에 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옥은 이 설명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말순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순은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를 받았길래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선옥은 말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선옥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선옥아. 선옥은 조심스럽게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밖에 나가셨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했어. 엄마가 날 버리고 갔거든. 선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말순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죠. 엄마는 날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내가 5살 때였지.
그때부터 난 혼자였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옥은 처음으로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30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말순은 선옥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 순간 선옥은 말순을 더 이상 무서운 시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 어머니를 잃은 작은 소녀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요양원 입소를 무기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수는 반대했지만 선옥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할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 힘들긴 해.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필요해. 특히 지금은. 이진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옥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 행복한 것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말순의 엄마 찾기 망상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품어온 어린 시절의 상처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를 선옥이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날 선옥은 김정우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말순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김정우는 의료 기록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말순 어머니의 경우 치매가 진행되면서 과거의 기억, 특히 트라우마가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말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군요. 치매 환자를 이해하는 데는 그들의 과거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가족 중에 말순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잘 아는 분이 계신가요? 선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여동생, 박말순의 여동생인 박말자가 떠올랐습니다. 말자는 지금 70대 중반으로 서울 근교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과는 달리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가끔 명절에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있어요. 그분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선옥은 그날로 박말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말자는 선옥의 연락에 놀란 듯 했지만 기꺼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선옥은 말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말자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순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언니가 많이 힘드시죠? 치매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젯밤에는 어머니를 찾아 집을 나가셨어요.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요? 그건 정말 놀랍네요. 왜 그러시죠?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니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언니는 그때부터 아버지 손에 자랐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다지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선옥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화가 나면 언니를 때리곤 했어요. 저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언니가 저를 키우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모든 게 달랐을 거라고요. 선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순의 어린 시절이 그토록 힘들었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21살 때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하지만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폐렴으로 죽고 말았어요. 언니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게 되었고 항상 강한 척했죠.
선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순이 첫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선옥의 남편이었고 그 다음이 민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마저 교통사고로 잃고 나서는 언니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특히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외도요? 네, 언니의 남편, 당신의 시아버지는 꽤 오랫동안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아들들 때문에 참았던 거예요. 선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외도를 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말순이 왜 그토록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그건 언니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선옥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자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말순의 삶이 그토록 고통스러웠다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 첫 아이의 죽음, 둘째 아들의 죽음, 남편의 외도, 그 모든 상처를 안고 살아온 말순이 이제는 치매로 인해 그 기억들과 다시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말순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말없이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선옥을 흘기 쳐다보더니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더 이상 그것을 무례함이나 차가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한 여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 아들을 키우셨잖아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함께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선옥은 조심스럽게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은 것을 잘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순은 선옥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이진수는 최근 할머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자신을 아버지로 착각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이진수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진수야,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자.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선옥의 전화에 이진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또 핑계야? 요즘 할머니 얼굴 본 적 있니? 이진수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몇 주간 할머니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 저녁 식사 시간, 이진수는 약속대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이진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오셨네요. 이진수는 굳은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따라해줘. 이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왔어요.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말순은 계속해서 이진수를 여보라고 부르며 옛날 이야기를 했고 이진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말순이 방으로 들어간 후 이진수는 폭발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이상해. 할머니가 날 아버지로 착각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나도 사람이라고. 선옥은 이진수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느꼈습니다. 진수야, 내가 불편한 건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병을 앓고 계셔. 그리고 넌 나보다 어머니와 더 가까워진 적 없잖아. 이진수는 놀란 표정으로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니?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가 혼자 어머니를 모셨어. 너는 그저 가끔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지. 이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옥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바빴잖아. 모두 다 바빠. 하지만 가족은 그 바쁨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는 거야.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넌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면제받을 수 없어. 어머니는 내 할머니야. 그리고 지금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필요해. 이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미안해, 엄마. 난 그저 알아. 내가 불편한 것도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라고. 이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더 노력할게. 그날 밤 이진수는 말순의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진수는 말순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진수야. 이진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진수.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진수는 그 순간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알아본 순간을요. 시간이 흐르면서 말순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말순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말순의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창밖을 보세요. 벚꽃이 활짝 폈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옥은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선옥은 말순의 작은 표정 변화, 눈빛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옥은 이제 말순을 더 이상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과거, 그녀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선옥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선옥은 말순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아기 양말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선옥은 사진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 그녀의 남편,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말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옥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선옥은 이 물건들을 들고 말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뭘 찾았는지. 선옥은 사진을 하나씩 말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순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순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기를 안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만졌습니다. 네, 아기. 선옥은 놀랐습니다. 말순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아기예요. 정말 예쁜 아기네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 선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순이 무엇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선옥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선옥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지금이면 돼요. 그날 밤
이진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선옥은 말순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떠셔? 오늘은 말씀을 하셨어. 미안하다고. 이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누구한테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가 여전히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는 거야. 어머니는 끝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거지.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지만 악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옥과 이진수는 이제 그런 상태의 말순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선옥은 말순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밖은 햇살이 정말 따뜻해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선옥은 말순의 눈빛에서 그녀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옥은 이제 매일 저녁 말순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 사람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말순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선옥에게는 하루의 모든 피로를 씻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진수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일찍 귀가해 할머니의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가끔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고 주말에는 할머니의 손톱을 깎아주거나 머리를 빗겨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진수는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요양원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선옥과 이진수는 말순을 집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할머니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이제 나는 어머니를 이해해. 그리고 어머니도 나를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어. 어느 따뜻한 여름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선옥과 이진수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래된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예전에 좋아하셨던 드라마죠?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을 따라갔습니다. 선옥은 말순의 손을 잡았고 이진수는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선옥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때 철천지원수 같았던 시어머니와 자신이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요. 말순의 치매는 분명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을 통해 선옥은 말순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기 있어요. 곁에 있을게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요. 이진수는 조용히 말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요. 밖은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치매라는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선옥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보내주세요.